정치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쉬운 뉴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손실보상제 함께 알아봅니다. 요새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죠. 저희도 잘 몰라서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실보상제 용어부터 참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지 류호정 의원님 말씀 좀 주실까요?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통제 방역 단계에서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 손실을 보상하고,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또 국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현재 국회에 거의 30개 가까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정부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도로 지금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듯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잦아든 것 같은데, 어디서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국회 산업벤처중기벤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 헌법 23조에 보면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전 세계나 다 비슷한 헌법 정신이죠.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영업 정지와 영업 제한을 내렸죠. 그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사실 보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런 논의가 국회 어느 단계에서 지금 진행 중일까요? 지금 법안 소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법안 소위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법안 소위가 사실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산자위 상임위의 상임위인 소위 단계에서 네.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벤처의 법안 소위입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예.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선 용어더라고요. 지금 이 법률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관 법률이 되는 거고요. 이 위원회 안에 법안 심사를 하는 소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자소위, 그러니까 산업자원부 소관 법률을 심의하고요. 그다음에 중기소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중기소위에서 다루는 거죠. 중기부 거니까. 그런데 이 소위원회가 열려야, 지금 거의 30개 가까이 발의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소위원회가 열려야 논의를 하든 말든 하는데, 현재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 2분이 중기소위위원님이시고요. 저는 산자소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입법청문회라는 개념을 갖고 나왔어요. 입법청문회는 뭘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될까요, 거기서? 청문회라고 하면 우리 국민분들이 되게 최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랑 또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 국정조사 때 이루어지는 청문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입법청문회는 이제 국회법에 의거해 갖고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주요한 쟁점과 법안을 논의해 갖고 결정을 하는데,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돼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쟁점들이 소급 적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상, 범위, 시기, 이런 등등의 쟁점들과 관련돼서 이해관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청문회를 통해서 쟁점이 어떤 거며 그 쟁점을 어떻게 논의해 갖고 우리 국회에서 해소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입법공청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협조를 구해서 아마 저희가 조만간에 입법청문회 일정을 잡게 되면 거기서 신속하게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입법청문회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입법청문회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반론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제 공론화를 묻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근데 다만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보면은
중기벤처 이 법안 소위를 이미 2차례 연기가 됐고요. 사실은 이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의원님도 사실은 이 법률을 내셨고, 이동주 의원 특별법도 내셨고, 그 다음에 지원법도 내셨고, 발의를 하셨거든요. 시급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법안을 내셨습니다. 사실 우리 유호정 의원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시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거대 정당들이 사실 왜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느냐. 중소상공인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논의만 하고 시급하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적용 범위를 어디로 할지 아니면 소급 적용을 어떻게 할지 방식이 너무 다양하니까 청문회를 하는 취지 자체는 제가 나쁘지 그걸 않아 보이는데.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의 내용에 의하면 행정명령 내리는 날서부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걸 보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명덕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류호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입법 청문회를 열면 안 되나요? 입법 청문회야 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 싶은데요. 사실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는 1월 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뭐 정의당도 연초에 발의를 했고요. 선거 기간 내내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미 쟁점 사항들도 나왔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많지만 여태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것에 대한 또 면피용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민주당의 반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법률안 30가지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재정법으로 쉽게 해서 감염병과 관련된 예방법이라는 개정안도 있고요. 근데 그 법안은 사실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그런 걸로 보상을 해야겠다라는 법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재정법을 좀 만들어서 피해를 구제해야 된다라는 법안들도 있고요. 30가지 이상의 각각의 색깔에 담겨져 있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현실적으로 서로의 쟁점을 최소화하면서 논의에 붙여보자는 차원에서 입법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법안 소위가 연기돼서 열렸는데, 내일 법안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여야 의견이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과시키고,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우리 이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어차피 정부에서 이거 시행하는 건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갖다 국민들하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사실은 모든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는 행정당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하고 모든 걸 다 토의하고 논의하고 하지도 않았죠, 사실은. 쟁점이 지금 가장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를테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아니면 유흥업소까지 다 포함할 것이냐, 이런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급 적용, 법 시행 전에 이제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둘 것이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각 당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정의당부터 좀 말씀을 주실까요? 정의당 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전당적으로 그 손실보상제 통과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국회에서도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의당 안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까지도 이렇게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안이든 괜찮으니 어서 법안 소위를 열어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어떤 법안이든지 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동주 의원님 법안도 있는데요. 그럼 그 이동주 의원님 법안도 전 괜찮다고, 저는 우리 당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보상과 지원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행정명령을 내린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의견을 명확하게 나누고 그 구분한 걸로 이제 네, 그걸 유흥업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민주당은 입장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저희가 법률안을 만들고 나서 책임지고 이거를 실제 집행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한다면 옆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 체계 안에 담을 수 있는 손실 보상 대상이 제한 금지나 집합 금지 업종으로 됐을 때는 사실 간접적인 영향, 경기 침체, 코로나가 가져온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원이라고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뭐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반을 허리에다 매갖고는 바느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만들 때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만들 때 그런 피해 지원 대책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아니, 우리 이동주 의원님은 저랑 뭐 사실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중소상공 운동을 워낙 오래 하셨는데 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손실보상법은 내일 법안 소위를 뭐 상임위도 남아 있으니까 통과시키고 이거는 어차피 이제 국무총리가 이번에 인선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입법청문회는 관련된 아까 이 지원책을 종합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사실 중기부에서 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 말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려면은 국무총리실 안에다가 관련된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책을 만들고 그 야당도 같이 협조하고 그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실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법률적인 보상은 보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범정부 차원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그 기재부가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훨씬 풀어가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훨씬 효율적이고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충분히 하고 하지만 결론을 또 빨리 내고 이런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지금 농성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먼저 최승재 의원님이 먼저 이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셨고 이후에 류호정 의원님 국회 로텐도홀에서 농성 진행 중이신 걸로 아는데 최 의원님부터 농성을 하게 된 계기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류호정 의원이 저보다 농성을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 류호정 님이 제 농성한 이유를 정답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중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 아니 목소리 큰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어쩔 수 없이 반영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힘들어하는 분들,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흐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저항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던 심정으로 사실은 천막에서 농성을 하면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국회 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손실보상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이 없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그러나 좀 속도감 있게 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다들 알고 계세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연초부터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급하게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다음 주 뭐 5월 말에야 이제 입법청문회가 열릴 텐데 그때 다 이제 듣는다고 하니 좀 아직도 좀 갑갑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생경한 모습이에요.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이 같이 이렇게 또 농성을 진행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엔 예. 생경한데 그렇죠. 뭐 이렇게 민생 앞에서 여야를 떠나서 같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이렇게 두 야당 의원님들이 정말 이런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누적된 피해에 대해서 같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5월 안에는 반드시 상임위 통과를 하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빠르게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 노력과 함께 저희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온 분들이 사실 산자위에서 이 손실보상제 입법 과정에 어떤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계획과 각오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함께 하신 소상공인 분께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남아요.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데 국민 빼고 돈 넣어야 될 것 같다. 국민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그분들이 또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들의 가족까지도 또 포함하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정부의 반대가 있더라 하더라도 국회가 힘을 합쳐서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모인 저희 세 분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 의원님. 예,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유호정 의원님, 이동규 의원님 같이 사실 이렇게 모인 자체가 중소상공인 자영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라는 장이 어쩌다 보니까 정당으로 갈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념으로 또 그리고 소속에 의해서 사실은 민생보다는 다른 이슈로 사실은 대결의 장이 열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회는 국민의 대변인이 돼야 되고요. 민생을 챙기는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손실보상법이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이 좀 열심히 하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좀 만들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의원님. 네. 정말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소기업, 중소기업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 손실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국회가 함께 민생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도 같이 일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국회 앞에만 나가봐도 옛날에 과거에는 바글바글하던 식당들 지금 다 폐업하고 자리가 빠져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절실하게 또 지원을 또 손실 보상을 바라고 계실 겁니다.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좀 속도를 많이 내서 그러면서도 충분한 논의로 한 분도 공정하지 못하게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없이 충분히 논의돼서 얼른 결론에 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정치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우리 쉬운 뉴스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오늘 여야 각 당 세 분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